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제는 민주당 분당 초읽기, 그렇다면 국힘당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 주제를 다르게 표현한다면 국힘당 당대표 선거 이후의 전국 각 정당의 분당 가능성에 해당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중 민주당 분당 초읽기라고 하는 부분은 소위 개딸이라고 하는 것을 앞세운 친 이재명 지지자 그룹 친명계가 친문계와 이낙연 등 그룹과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같은 정당으로서 더 이상 존립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붙인 말입니다. 그렇다면 주제 중 국힘당은 어떻게 되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서는 당대표 선거 후 정계 개편 가능성 문제와 관련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하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수 측에서 강성규 사회문화수석을 공수처에 고발하는 등 이제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있어서 심각한 내분 상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어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이 시점에 지난 연말 연초에 논란이 점화됐던 중대선거구제 도입 논의와 관련해서 함께 여당 상황을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안철수 후보는 중대선거구제 논의는 대통령과 같은 입장이지만 농어촌 지역을 선별해서 정비한 후에 중장기적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에는 특정 지역에 시범적으로 시행한 후에 향후 확대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고, 김기현 후보는 선거구제 개편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합의 과정에 험난할 것이라는 정도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든 이 주제와 관련해서 큰 쟁점은 대략 두 개로 압축이 됩니다. 하나는 중대선거구제 도입 문제, 다른 하나는 정계 개편으로서 분당 가능성 문제가 그것입니다. 먼저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관련해서 보면 지난 연말 연초에 윤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를 언급한 후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맞장구를 치면서 도입 의지가 보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많은 문제가 산재해 있어서 관철하기에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은 중대선거구제 문제 하나만 딱 떼어내서 개편 논의에 붙일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비례대표 폐지나 축소 등의 문제와 같이 다른 것들과 함께 연동해서 진행을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존 민주당과 국힘당 두 정당 분당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요즘 돌아가는 전국을 보면 민주당은 쪼개기 직전의 모습이고 국힘당도 일부 탈당으로 분당될 여지가 없진 않은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공천에서 대통령의 뜻을 반영하겠다고 적극적으로 표명을 해둔 상태니까 아마 검찰과 서울대 법대 인맥이 대거 진입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되면 안철수와 황교안 그리고 이준석 계열이 판단할 때 대거 탈락될 가능성이 엿보인다면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는 대거 이탈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연말 연초에는 현재의 군소정당을 제외하고도 민주당 본대와 이중대, 국힘당 본대와 이중대 해서 4개로 쪼개질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내년 총선 이후에는 또다시 여소야대 전국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대비를 철저히 잘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떠나 일단 대통령이 띄우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맞장구를 쳤던, 또 여야 의원들도 일단은 공감의 뜻을 밝힌 중대선거구제 도입 여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정말 중대선거구제 도입 가능할까요? 그 장단점이야 교과서적 내용이니까 특별히 논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중대선거구제를 여야 합의로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면 어떻게 진행이 될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몇 단계로 한번 나누어서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 현재의 상태에서 단순히 중대선거구제로만 바꾼다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일단은 민주당은 환호하고 국힘당은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형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호남에서는 민주당 압승, 영남에서는 민주당 진격 예상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예상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이걸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적어도 중대선거구로 바뀐 각 선거구에는 1개 정당당 1명만 출마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좀 심하다면 두세 명을 뽑는 중선거구에는 각 정당당 1명, 그 다음에 대선거구에는 각 정당당 2명까지 출마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남에서도 민주당이, 호남에서도 국힘당이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제3정당의 확장성도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요? 그것을 현역 의원들이 수용할까요? 아니요. 절대로 수용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여당 안에서도 개파를 불문하고 계산기 두드려가며 대통령 비판의 목청이 높아질 것입니다. 단순히 비판 이상으로 더 험악한 단어들이 튀어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둘째, 국힘당 당대표 선출은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위한 전초전이라고 보이지만 이미 밝혔듯이 김기현, 안철수 모두 지금으로서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소극적입니다. 그것은 새 지도부 출범 후에 대통령실과 교감을 시도하며 진행하겠지만 유달리 예민한 정치인들의 촉을 생각하면 결국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셋째, 모든 것을 잘 극복해서 잘 진행되어도 그 다음 단계로 남아있는 선거구 획정까지 완벽하게 종결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기서 완벽한 종결이라고 하는 것은 입법적 완결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총론은 찬성, 강론은 반대 이렇게 될 가능성이 90%입니다. 그것도 우호적으로 계산한 수치입니다. 한마디로 안 될 것이라는 말이죠. 예컨대 대구 수성 갑을을 놓고 주호영, 이인선 등 중에서 한 사람만으로 한다면 또 부산 해운대 갑을을 놓고 하태경, 김미애 등 중에서 한 사람을 고른다면 또 다른 것도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어쩌면 10개 시군이 묶여질 수도 있는 경북 내륙, 호남 내륙 선거구들이 하나로 잘 묶여질 수 있을까요? 표 계산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 없고 내 편이 따로 없습니다. 1개 중대 선거 지역구의 한 자리를 놓고 공천 다툼을 하는데 오늘의 아군이 내일의 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처절한 칼부림이 벌어질 공산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넷째, 마지막에 가면 탈당 후 신당 출몰이나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결국 선거구제 개혁이라고 하는 구호는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즉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원론적 찬성을 한 결과적으로 나에게 불리하게 되면 정치판에서 굴러먹던 이들은 기발한 생각을 발굴해낼 것입니다. 중대선거구제가 도입 합의되고 구체화되어서 1지역구 1개 정당 후보만 출마하는 것으로 정해진다면 분당이 되거나 탈당 후 무소속 출마 러시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당이 쪼개져서 제각기 후보를 내는 일이 반복될 것이고 그것도 어려우면 무소속이라도 나가려고 할 것입니다. 지난번 선거에서 비례대표 공천 전문 위성정당이 문제였다면 이번에는 거대 정당들의 분당화 현상이 문제로 드러나게 될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정치인들의 깊숙한 내면을 들어가 보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이 얘기가 나왔을 당시 유승민 후보가 솔깃해서 즉각 찬성 입장을 보인 것을 보면 그와 같은 생각을 하는 하태경 의원이나 이준석계의 청년 멤버들도 신당 만들기에 적극 나설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결국 이런 상황인데도 중대선거구제는 도입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안 될 것으로 봅니다. 여야가 모두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이지만 그것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고 정치적 쇼맨십의 다름 아닙니다. 원만히 잘 진행된다 하더라도 선거구제 개편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후에 결국은 꽝이 될 것임이 확실합니다. 이런 논의도 결국 입법을 통해야 할 것이고 제법 끌어챙기는 예민한 현역 의원들 집단에서 또 거대 야당 민주당과 소수 여당 국힘당에서 그 선거구 개편 논의가 원만히 선거법 개정까지 잘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여긴다면 그것은 유아틱한 것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이제 더 이상 존재의 의미를 상실한 비례대표직 폐지를 놓고 한판 다툼이 벌어진다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더더욱 이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입법은 요원해진다고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정치적 풍파만 겪고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결국 물 건너간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섯 번째. 이 경우 윤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를 띄운 내심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순수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함일까? 아니면 정계 개편 개시를 알리는 신호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꼭 먹고 알 먹고 하면 좋겠지만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느 하나 분리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의 정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중대 선거구제를 관철시키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정계 개편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여당 프리미엄으로 인해서 국힘당은 결집하게 될 것이고 물론 일부 탈당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민주당은 분열 분당되는 그런 결과를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으로서는 집권당인 국힘당이 대통령과의 코드 맞추기보다는 개인적인 이해에 몰입하는 의원들로 넘쳐나고 있는 지금의 맥 빠진 국힘당 의원들에게서 크게 기대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차하면 정계 개편은 언제든지 살아있는 카드라는 생각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오로지 재선만 바라며 지역구 관리에만 매달리고 있는 국회의원들로부터 대통령이 기대할 것이 없다고 여길 것은 당연합니다. 목전의 이해에 몰입할 뿐 집권 중반기의 정치경제 안정을 안정하고 그 다음에 또 보수 정권의 재창출이라는 중차대한 과제에 대해서 내 몸같이 똑같이 생각하지 않는 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뭘 더 크게 기대감을 갖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지금의 대통령의 심정이 이렇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든 결론은 중대 선거구제는 실현 불가능하고 민주당 분당은 초읽기, 국힘당은 연말 연초의 분당 위기 이렇게 보인다는 말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